우리 너무 흥분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투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행동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중심을 잡는 것이지 이쪽 끝 저쪽 끝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환율 시장이 연말에 너무나 좀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12월 초보다 지금은 환율과 여러 가지를 종합한 상황에서의 저는 사회나 경제를 볼 때 나아진 점들과 새로운 부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가치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주말에 들어오고 연말인데 가격들이 좀 진정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오늘 해서 환율이 원화가 계속 약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강화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너무 흥분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12월 초에 국내 정치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평상시가 아니라는 상황으로 들어왔고 지금 현재도 그 상황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상에서 이 부분이 많이 신경이 당연히 쓰이는 게 우리 한국인들도 신경이 쓰이는데 외국인들이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는 당연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리적 마지노선인 1,460원을 돌파했고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네. 계속적인 원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네. 예측들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맞는 의견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이라는 것이 표결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국무총리의 담화로 인해서 조금 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을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오리무중으로 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진행이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오투 채널이 투자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니까 저희 채널에서 다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투자와 교육을 하는데도 밑단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 안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을 처음에 인사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상태에서 얻어맞은 것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게 전체 정치 사회의 문제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환시장에서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봐야겠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면 네. 정치적, 사회적 어떤 이슈 외에도 네. 어떤 펀더먼털적인 한국 시장의 약세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건지 어떤 게 제일 큰 영향일까요? 이 환율 사태에. 투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이 커지는 것이고 자, 폭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내수 경제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코로나의 자영업자를 지원해 준 부분이 우리가 그분들께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 방식은 부채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채는 더 늘어난 상태에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 부분이 매출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활성화가 돼야 그분들의 현금 흐름과 나머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질 텐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내수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탈세계화라는 지속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일정 업종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총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항상 투자에서는 좋은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반도체 수출이라는 데이터에 그 부분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느냐, 그리고 화장품은 어떠냐, 특히 최근에는 조선주의 좋은 흐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 다른 안 좋은 쪽의 산업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산업은 수출에서 달러를 매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을 수출업체들은 일관적으로 다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환에서의 영향보다 기저 경쟁력과 산업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큰 부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탈세계화라는 이 외부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그러한 어려움들, 노이즈들이 많은 상태에서 국내까지 지금 겹쳐 있어서 이 대내 변수와 대외 변수라는 둘 중에 하나라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줄어들기는커녕 하나는 커지고 있고, 국내는 이게 피크는 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어제 또 흔들리고, 이러한 부분의 흐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날 그 첫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 우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신용 잔고가 강제적으로 감소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엇물렸었던 부분이 계엄이 처음에 터졌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환율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오늘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투자자들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지속되는 게 아닌 확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번 계엄 사태에서도 조금 지나니까 더 많이 나아진 것은 없지만, 그때 파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한 부분도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매는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이 주식시장 전체라는 부분, 경제 전체가 아니라 주식시장 안에서만 보면 가장 범위를 넓게 다루는 업종이 뭘까요? 바로 금융업종이죠. 은행주에 대한 매도가 매우 많이 그간 한 달 동안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 일주일 동안 환율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은행주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는 날도 있고, 전보다는 안정된 흐름들이 부분에서는 나타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많이 좀 경각심을 가질 가격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엔화 환율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 엔화 환율을 보면 다시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의 1160이라는 엔달러가 이 부분까지 지금 엔화도 다시 같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 계엄 사태 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에서 같이 발생하는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원달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루면서 연초까지는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판단과 유사하게 지금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약해지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물론 우리는 국내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생겼기 때문에 커진 부분은 있지만, 정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에 IMF 때나 어떠한 그 신용에 대한 알 수 없는 부분, 그 서브프라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뭐였냐면 카운터파티 리스크였습니다. 상대가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것과 알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위험과 불확실성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태를 우리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시 잘 힘을 모아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간다면, 우리는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쟤네가 위험은 조금 증가했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해져야지, 하지만 불확실성까지는 아니네 라고 보이는 시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넣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해지는 부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엔화나 다른 통화들도 연말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막 조급해하고 흥분하는 부분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설명드린 대로 펀더멘털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기업 심리 지수를 보시면 지금 11월까지 그래도 안 좋았지만 90대를 유지하던 지수들이 모두 80대, 그 다음에 세부 항목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나는 것이 12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죠.
외환 당국에서도 각종 이제 안정화 조치들을 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혹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외환당국에서는 지금 12월 초에 이 사태가 나고 나서 뭐 국민연금과의 관련된 뭐 자금을 뭐 우리의 노후 자금인데 뭐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나 경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은이 글로벌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관에서도 매우 이해도가 높다고 인정받으시는 한국은행 총재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뭔가 갑자기 막 마음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에 없는 부분들을 실행할 그러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화되고 있을 때 지금 원화는 심리적인 부분이냐 심리적이지 않은 부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12월 말에 움직이는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연말 월말 효과라는 그러한 자금 스케줄의 영향에 따른 부분에 추가적인 영향 부분들도 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떠한 목표 가격대를 설정해 놓고 예를 들면 오늘 1,470원이라고 한다면 1,490원에서는 이건 무조건 막아 라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경제 당국자 분들이 환율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흐름이 꺾일 때 그때 꺾이고 나서 거기다가 개입을 해야 그래야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해지 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매우 이리들이 득실거리듯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리들이 공격을 하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뭔가를 발판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걔네들의 전략이 먹힌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줘서 더 악화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쟤네들 한국 진짜 위험한가 봐. 그러면 나도 해볼까? 나도 해볼까? 쟤네들 돈 벌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전략을 나도 해보지.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너무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개입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정도의 지혜로움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자금을 뺀다라는 부분을 저는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잘못된 얘기이고요. 이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연기금에서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너무 오이밭에서 우리가 끈을 묶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해라는 부분을 나타나는 게 그 속어잖아요. 라는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서로를 응원하면서 잘 하기를 기원하고 너무 이상한 그러한 어그로를 끌려는 목소리에 조금 관심을 덜 가져주시는 게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한 지금은 현명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증시 내수 이런 모든 경제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모든 게 다 오버랩돼 있다 이런 불안함을 주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IMF 사태는 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더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비교를 할 때는 과거의 여러 단계의 사건들에서 사람과 집단의 기업력이라 것은 더 가까운 사건에 대한 것들의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그 당시는 지금 중국의 세계화가 굉장히 끝단에 달아서 우리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매우 많이 겪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흥분도가 높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한국에 대한 흥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하고 같은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터파티 리스크라는 것이 매우 컸던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른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과 상대에 대한 크레더빌리티가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에 그러한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설명드렸던 다른 부분과 그리고 그때보다 나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단면으로 너무 투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행동이라고. 가치 중립적인 행동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중심을 잡는 것이지 이쪽 끝 저쪽 끝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판에서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자이면 내가 어떻게 중심감을 잡고 남들이 안 보는 중심감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투자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환율 시장이 연말에 너무나 좀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12월 초보다 지금은 환율과 여러 가지를 종합한 상황에서의 저는 사회나 경제를 볼 때 분명히 제가 뭐 지금 너무 나아졌으니까 이제부터 낙관을 가셔도 됩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때보다도 분명히 나아진 점들과 새로운 부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가치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